이 채널에서 현재 계속 연재 중인 태평양 전쟁 시리즈 지금 시점에서는 뉴기니 섬 동부의 후온반도에서 벌어지는 호주군, 미군의 연합군과 일본군과의 전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에서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전투는 상대적으로 일본 본토에서 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3년 9월 16일 일본군 51사단 근거지 레이를 점령한 호주군은 서쪽은 육군 7사단이 동쪽은 육군 9사단이 맡아서 다음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 시리즈에서 다루었고 9사단 20여 단이 공격하고 있는 곳이 이곳 핀슈아펜이고 7사단은 이지도 북서쪽 끝에 일본군 20사단 근거지 마당까지 이어지는 마캄강과 라무강이 있는 평지 지역을 중심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43년 9월 하순 현재 일본군 20사단은 마당에 집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하 3개 보병연대 중 상당수의 병력이 핀슈아펜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고 호주군 7사단 지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부대는 지난 영상에도 등장한 보병 제78연대를 기간으로 한 나카이 지대밖에 없었는데요. 연합군은 일본군의 병력 배치 및 이동 상황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연합군이 점령한 레이와 나드잡을 마캄 라무 계곡을 따라 내려올지도 모르는 일본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작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호주군 제6독립중대의 카이아핏 점령이었습니다. 호주군의 핀슈아펜과 카이아핏 점령 계획은 레이 점령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었고 레이 점령과 동시에 신속하게 개시되었습니다. 카이아핏을 점령할 임무를 맡은 제6독립중대 지휘관 고든 킹 대위와 중대 병력들은 카이아핏에서 하루 정도 거리에 있는 르론강 인근 평지에 수송기로 투입돼서 카이아핏으로 가는 루트상에 있는 상간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이때 일본군 나카이 지대도 카이아핏을 향해 남진하고 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온 호주군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도보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황상 카이아핏은 호주군이 먼저 도착해 점령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보다 카이아핏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나카이 지대 본대와는 별개로 일본군 선발대가 무리한 급속 행군으로 호주군과 비슷한 시점에 카이아핏 근방에 다다랐는데 그 부대가 바로 요네쿠라 츠네오 소좌가 지휘하는 20사단 78연대 3대대를 기간으로 하는 선발대 병력이었습니다. 카이아핏 전투 그리고 요네쿠라 선발대와 관련된 일본군의 기록은 매우 단편적인데요. 일단 요네쿠라 부대가 무리한 행군으로 낙오자가 많이 생기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세한 기록을 남길 형편이 아니었던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상황을 서술한 일본군 기록에는 요네쿠라 부대 이외에 선발대가 더 있었는데 모리사다 히데유키 대위의 20사단 80연대 5중대를 기간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9월 17일 카이아핏에서의 전투는 일본 기록에는 모리사다 부대의 전투로 적혀있지만 호주군 기록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교차 검증해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독립중대가 상간을 점령한 9월 18일 강행군으로 병력이 100여 명밖에 안 남은 요네쿠라 부대가 모리사다와 합류했고 총 병력은 150명에 못 미쳤다고 일본군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 항공기를 피해 숨어있다가 18일 밤에 카이아핏으로 들어왔고 지난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19일 늦은 오후의 전투에서 호주군의 공격에 못 이겨 일단 카이아핏 외곽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지휘체계에 혼란이 생겨 부대 장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원주민을 통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 9월 19일의 전투에서 호주군은 카이아핏 빌리지 1 근처를 장악했습니다. 호주군은 해가 지자 더 이상 진출을 하지 않고 방어태세를 갖춘 후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날이 바뀌어 9월 20일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킹 대위는 카이아핏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킹 대위는 이제 카이아핏에서 조직적인 일본군의 저항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킹 대위는 1개 소대에 오전 6시 15분 본진을 떠나 나머지 마을 2개와 북쪽의 미션 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활주로를 점검한 다음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소대는 왓슨 중위가 지휘하는 C소대였습니다. 하지만 왓슨 소대가 출발하기 직전인 오전 6시 12분에서 13분에 호주군이 머물렀던 지역의 서쪽으로부터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제6독립중대 기록에는 엄청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지만 일본군의 공격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크게 지르고 있지만 호주군 진지를 위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요네쿠라와 모리사다 부대인 것이 분명한 이 부대는 일본군 기록대로라면 강행군에서 회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식량도 충분할 리가 절대 없어서 밤새 몰래 이동하고 명령대로 새벽에 공격을 했지만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돌격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호주군은 즉각 반격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져온 탄약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군 공격이 시작된 지 약 15분 후 왓슨의 C소대가 일본군을 공격해 3번 마을 근처로 몰아냈으나 이미 마을을 장악한 일본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C소대에서는 한 명의 분대장을 포함해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왓슨의 C소대가 3번 마을 서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동안 킹 대위는 블레인이 대위가 지휘하는 A소대를 2번 마을 쪽으로 우회시킵니다. 여기서 소대 지휘관이 캡틴, 대위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호주군 독립중대가 특수부대였고 정글전, 기습작전, 첩보활동 등 복잡한 임무가 많아서 작은 단위에도 숙련된 지휘관을 배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킹 대위는 2개 소대에 전진을 명령했지만 탄약이 모자라서 결국 전진을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킹 대위는 필딩 중위가 이끄는 B소대에는 본진을 지키고 부상병 후송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15분이 더 지난 오전 6시 45분경 블레이니의 A소대는 2번 마을을 공격해 돌파하고 활주로를 건너 다시 2개 부대로 분리돼서 1개 분대는 미션 힐 고지로 전진했고 2개 분대는 미션 힐 고지 아래쪽을 통과하면서 일본군을 계속 쫓았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20일 새벽 요네쿠라 부대가 오전 5시 반에 공격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본군 기록은 항상 도쿄 시간이고 동부 뉴기니 현지는 1시간 더 빨라서 6시 반입니다. 또한 일본군 기록에는 호주군의 화력이 맹렬하고 압도적이었다고 나와 있고 호주군과 근접전을 치르면서 손해, 즉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전투 개시 1시간이 채 안 된 오전 7시가 되기 전에 이미 일본군 측의 전사자는 100여 명에 달했으며 달아나는 병사들도 한계에 다다른 듯한 징후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주군 기록은 이미 공격 이전부터 강행군으로 지쳐있던 일본군이 일반 호주군 부대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가진 독립중대를 상대하게 되면서 결국 공격에 실패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9월 20일 오전 7시 후방에 있던 중대본부는 가용 탄약을 모두 모아서 왓슨의 C소대에 탄약을 보급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보급된 탄약의 양이 불쌍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다고 했지만 C소대가 일본군을 향해 착검 돌격을 실시할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고 합니다. C소대 발더스톤 중위의 분대는 65m 정도의 개활지를 돌파해서 일본군 기관총 진지 3개를 수류탄으로 폭파시켰습니다. 나머지 일본군은 병력이 적지 않았으나 금세 포기하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A소대 1개 분대가 미션 힐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A소대의 나머지 2개 분대는 고지 아래쪽에서 계속 일본군을 추격했는데 이 중 1개 분대를 이끌던 헬리온 중위가 사격을 가하던 일본군 기관총팀을 제거하려다 총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호주군 병사들이 이곳의 일본군을 결국 격파했고 일본군은 12명의 전사자를 낸 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이 시점에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생존한 나머지 일본군은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9월 20일 오전 10시가 되면 전사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일본군은 카이아핏에서 전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1m 40에서 50cm에 이르는 쿠나이 그레스를 뚫고 공격하면서 부대 간 연락이 불가능해 혼전, 난투가 벌어졌으며 일본군이 교후의 고지라고 불렀던 미션 힐이 점령당하고 퇴각하던 일본군의 좌측과 후방이 노출되면서 호주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부대가 붕괴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이후 대대장 이하 소식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78년대 3대대로 구성되어 있는 요네쿠라 소자의 선견대를 말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야말로 요네쿠라 선견대 부대 전체가 20일 아침에 공격에서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나카이지대 본부에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모리사다 대위의 정찰대였는데요. 이 정찰대에서는 지휘관 모리사다 대위가 부상을 입은 채 생존했고 이외에도 약간의 생존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모리사다 정찰대에서 20일 아침 전투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요네쿠라 대대는 그 지휘체계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카이아핏 전체를 호주군이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오전 11시 30분 후방에서 탄약을 등에 진 원주민 짐꾼들이 도착했고 파푸아 중대 2개 분대가 도착해 제6독립중대를 보강했습니다. 제6독립중대장 킹 대위는 후방에서 추진해온 무전기를 통해 7사단장 베이시 소장에게 카이아핏 점령과 일본군 격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시 반경에 미군 장교 한 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카이아핏 활주로에 착륙해서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까지 활주로를 C-47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합니다. 이후 제6독립중대는 전선에 널린 일본군 시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총 214구의 일본군 시신을 발견했다고 호주군 기록은 전합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이틀 전인 9월 18일 오후를 기준으로 요네쿠라 모리사다 부대 병력이 150명이 채 안 되었는데요. 호주군이 214구의 일본군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요네쿠라 대대에서 나고병들이 18일 오후에서 19일 밤까지 차례로 도착해서 곧바로 전투에 투입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일본군 전사자 중에는 최소 10명의 장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호주군이 노획한 일본군 무기에는 19정의 각종 기관총과 150정의 소총 그리고 12자루의 일본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6독립중대에서는 14명이 전사했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호주군 제6독립중대는 카이아핏을 점령하고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해서 훌륭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사진은 카이아핏 전투 직후에 촬영된 것인데 마을의 모습과 나무 아래 일본군 전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카이아핏 전투에서 승리한 호주군 제6독립중대 병사들이 노획한 일장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깃발은 영어로는 Good Luck Flag, 일본어로는 요세가키 히노마루라고 하는 건데 전장으로 떠나는 병사들에게 가족, 친지, 지인들이 자기 이름과 격려 문구 등을 적어서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상단에 무운장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아핏 전투에서 일본군은 응원을 가득 담은 Good Luck Flag을 가졌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카이아핏을 점령함으로써 마당으로 이어지는 마캄 라무 계곡 전선에서 중요한 전개를 마련했습니다. 제6독립중대의 승리는 호주군만큼이나 미군도 크게 반겼는데요. 당시 제5공군 및 남서태평양 연합군 항공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케니 중장은 제6독립중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병사들이 원하는 물품이라면 무엇이든 수송기 한 대에 가득 실어 보내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아핏에는 제6독립중대를 위해 코카콜라, 초콜릿 등 간식류, 담배와 읽을 책 등이 수송기에 가득 실려 도착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축하하는 사이 패배 소식을 들은 나카이지대 본대에서는 카이아핏을 다시 공격해서 탈환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전투에서 그 자신도 부상을 입은 모리사다 대위의 보고를 검토한 결과 카이아핏을 탈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카이지대는 이제 카이아핏에서 물러난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아핏에서 큰 승리를 거둔 호주군과 점점 북쪽으로 몰리는 일본군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